금호 타이어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2.2%가 증가했는데 영업손실 18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풋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은 1조 3,53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42.2%가 증가했습니다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4.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금액상 39.3%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1%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OE 운영비용은 43.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TOE 생산성은 0.97로서 영업손실 18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런데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 77억 원이 더 손실이 난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스루풋 회계는 그 매출액과 매출 재료비 비교만 하더라도 쉽게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률보다 제품 가격에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타이어를 미리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타이어 업계가 판매 가격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는 것과 특히 운영비용의 증가는 유가라든지 또 그 타이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 선적, 운송, 그 해상 운임 등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그 재고자산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9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 재고는 58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 원재료도 169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1단계 필요 조건이라는 식으로 한번 명명을 좀 다시 해 봤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그 다음에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 매입, 이 표준적인 표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46%가 증가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4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40%로 그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 총 제조비용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반대라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조금 더 좀 진행을 해보죠.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397억 원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710억 원이 집행이 돼서 직원 수 5399명으로 786명이나 감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 평균이 3170만 원으로서 1.3% 하락을 이 임금이 깎였고요.
연간 평균 임금은 6,340만 원 선에 다다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그 대기업의 그 임금 수준이 못 되고 중소기업 임금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반비 및 그 선임이 그 말씀드린 대로 2,450억 원이나 크게 나갔는데, 이것은 이제 그 154%나 증가했습니다만은 금호 타이어가 중국 자본이 인수해가지고 만든 타이어들이 아마 뭐 중국으로 가는데 그 중국으로 가는 그런 선임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100% 중국으로 가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단계로서 2단계로서 그 WC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는 192억 원이 증가했는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회사가 표시한 거는 589억 원으로 나옵니다. 그럼 차이가 397억 원인데, 이게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과 그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일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전체 재고자산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 금액이 그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으니까 원가에게는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이게 증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어떻게 줄여보려고 뭐 원래 그 처음부터 이렇게 기준을 가져가고 뭐 있었다고 보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요게 이제 그 비성분으로 오면은 마이너스 191억 원이 되는데 589억 원이니까 매출원가를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줄이면 매출이익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는 그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거고, 그 영업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이번 그 상반기에는 일치합니다만은 전년 상반기에는 22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341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그렇다면은 그 재고가 341억 원이 증가해야 되지만 31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럼 22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 22억 원의 현금의 출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어요. 거꾸로 그 재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또 그 매출이 또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원가도 증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을 했다. 또 이렇게 이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성분 쪽에서 총 제조 비용에서 그 가공 비율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 비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거하고는 일치하는데, 그 손익계산서 상호하고는 또 이 모순되는 거는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수루분율이 좀 떨어졌죠. 이렇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역방향이면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 분석 경험상 뭐 이런 상태인데, 요것에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든지 제품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든지 두 가지를 다 입증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임팩트 그 미래가치는 재고 회전율의 상승으로 한 7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만은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수금 속도 좀 느려졌고요. 상대적으로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금 재무지표는 요즘 생략을 하고 있는데, 레버리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65.9%입니다. 그게 이제 그 싱웨이 그 중국 자본이 인수하면서도 부채를 갚아 나간다 하는 전제 조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부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고 한다면은
50% 이상이면은 이미 경영권을 뺏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뭐 주인이 자꾸 바뀌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부채를 못 갚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이 금호 타이어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레버리지를,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50% 이하로 내려야 될 겁니다. 이렇다면은 유상증자를 우선 통해 가지고 수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중국 자본이. 결론은 그겁니다.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고 판매 가격 인상 협상에 성공해야만 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지표를 보고서 그렇게 이제 이 금호 타이어가 나가야 될 목표를 이렇게 세워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거는 전년도도 25.3% 증가했고 상승했고, 그 다음에 단순 평균으로만 봐도 올해 상반기는 21.7%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반중 추론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가격도 인상이 됐습니다만은 이걸 상대적으로 비할 때는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는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됐다. 이렇게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성공을 하는데 이 반증 추론이 반은 안 되니까 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연간 매출액을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본다 그러면은 애초부터 총 제조 비용의 갭이 거의 뭐 400억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오차를 안고서 계획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한 2조 5천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럴 경우에 요거는 단순히 계획을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마이너스 150, 한 53억 정도 이익을 내보자 했을 경우에 매출액이 2조 8천억 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 산출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비유를 해 가지고 완성차 메이커한테 견적 가격을 올려달라고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어떤 단위로 그냥 비유를 하죠. 285만 한 차당 뭐 285만 원의 견적을 냈는데 적자가 나니까 좋다. 285만 원까지만 우수리만 떼고 하면은 원래 계획은 한 53원 5,300원 정도 남는 거였는데 26,000원 정도 남겠다. 한 차당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왜 예가보다는 실제 이 결산을 하면은 이익이 왜 증가하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면서 좀 문제점인 거죠.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이게 재고를 줄이면은 오히려 매출을 더 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기대한 만큼 영업이익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또 현실인 거고요. 그렇다면 스르프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거냐 그러면은 일단 손익분기점으로 해보는 거로 접근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150으로 해서 적자가 더 크게 났으니까 150으로 하면 한 92억 정도 남는다 할 때 역시 판매 매출액은 2조 8천억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세우게 됩니다. 이거를 제한을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납품한다는 이 비율을 해서 하면은 차당 284만 1,000원 약간 싸게 제한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알고리즘 만든 것은 이 원재료 매출 재료비가 5%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요. 스르픈율 마진율은 그대로고
이 재료비 인상분만큼만 조금만 인정해달라. 그게 284만 원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 제안을 했는데 원가 회계대로 280만 원에 그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스루프상으로는 당연히 다시 한번 적자를 못 벗어나는 식으로 그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흑자로 할 거냐 하면은 역시 남는 거는 재고 회전율을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죠. 6.4%만 증가를 시켜도, 증분만 시켜도 결국 그 판매 가격은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그러니까 더 판매를 더 해가지고 3조 1,556억 원 정도는 달성해야 한 1,000억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연 그 금호타이어가 재고 회전율을 18회 전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도전적인 목표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는 장부 가격 대비 그래도 아직 154%로 대우를 시중에서 받고 있고요. 주주는 싱웨이 코리아가 45%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이 7.78%, 산업은행이 7.43%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버리지율이 65%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또 주인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한 70% 넘으면은 이거 싱웨이 거도 아니다 이거죠. 그 부채를 못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 새로운 점령군이 들어와 가지고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 할 생각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금호타이어가 그 항공타이어의 전문 메이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만 쏙 빼가고 끝날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이 부실 기업을 그 떠넘기는데 중국 자본보다는 국내 자본한테 넘기든지 또는 다른 외국 자본한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금호타이어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마쳤습니다만은 전에 한번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 가지고 임금이 깎일 것 같다 하는 의견을 했더니 오히려 임금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이 그 달린 그 이 좌파 끈앞풀들 같은 사람들의 댓글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업이 안 되니까 직원 수도 좀 왕창 줄였죠. 거기다가 평균 임금도 깎았습니다. 결국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결국은 좀 생존해 보겠다고, 뭐 사업이란 건 누가 자본이 들어오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익을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사람 자르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 자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타이어 업종에서는 수출구 운송비가 또 그 해외상 운임이 크게 올라가지고 그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 또 적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 4분기에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이상 금호타이어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